안녕하세요. 저는 사진TV 교과서 조정목, 메이든 고주영, 결크러쉬 김결이. 르네상스맨 이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 후에 구형 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먹는 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형 구축 예방을 위해서 가슴 확대 수술 후 항상 구형 구축 약을 처방한다 안 한다 하는 분은 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야! 나는 나머지 설명은 안 하는 거죠. 네, 루틴하긴 안 하고 루틴하게 있어요. 안 하고 네네. 있죠. 교수님은 왜 그걸 항상 쓰시죠? 어떻게 보면 약간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경험적으로 도움이 된다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구형 구축이라는 게 보형물이란 외부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몸 안에서 과도한 섬유화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섬유화를 예방하는 다양한 약제들을 쓰고 있는, 저는 그 중에서 생귤레어라는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논문이 있잖아요. 아마 그 논문이 구형 구축이 있는데 그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구형 구축이 좋아지는 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예방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준호 원장님 안 쓰시는 거죠? 네. 한 4, 5년 전에 인단 시작처에서 이제 신경질 증상 때문에 사용을 좀 조의해라는 이야기를, 부작용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 들으니까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사용을 안 해봤고요. 첫 수술 같은 경우는 약을 안 한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럼 구형구축 약을 그냥 처방하는 것보다는 PRS의 저널 보면 비타민 E가 항염 효과에 대해서 리포트가 됐던 옛날 저널이 있어가지고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제 사서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없을 거라서 똑같이 피스 오브 마인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드시는 보통 한 달 드시라고 그러고요. 드시고 났을 때 계속 효과 좋으면 계속 드시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사가지고 지금 먹어보려고요. 비타민이 단독 제제로. 보조식품 이것저것 많이 먹습니다. 보조식품 한번 나중에 콘텐츠 한번 뭐 찍어야겠네요. 각자 먹는 뭐 보조식품. 먹고 있는지. 들고 와서. 근데 그- 비타민 E가 사실 수술 전에는 좀 주의해야 될 약물로 저는 그렇죠. 수술 전에는 비타민 C도 그렇고 그런 항산화 물질 자체가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주면, 반대로 수술한 입장에서는 이제 출혈이 멈추지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달 전부터 좀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술하고 난 한 달 이후에 복용을 합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바로 드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한 달 뒤부터 네, 한 달 드시라고? 뒤부터. 네. 고정 원장님은? 한 6, 7년 전 이때만 해도 루틴하게 처방이 나갔었어요. 워낙에 환자분들이 구형구축약 안 주세요? 이럴 정도로 구형구축약과 구형구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인데, 우리가 약을 중단하는 걸 보면 환자들 피부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중단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중단을 하신 경우나 안 복용하신 경우나 쭉 드셨던 분이나 구형구축이 워낙에 확률이 낮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거의 차이를 임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근데 그 약의 가격이라든지 매일 복용해야 된다든지 사이드가 없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첫 수술에서는 루틴하게 처방하지 않고 있고, 이제 타병원 구형구축 재수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이 혹시라도 구형구축이 성향이 있는 체질일 수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처방을 하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왜 원장님 저 구형구축약 처방 안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구형구축약이라는 게 사실 좀 보약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연구들이 우리가 마냥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 스터디라기보다는 소규모 스터디에 그거를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한 연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원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다른 사이드의 득실을 따져봤을 때는 첫 수술에서 루틴하게 한 달, 요거는 저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방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배들이 약을 쓰니까 원래 써야 되는 약인 줄 알고 쓰다가 이걸 한 달 다 드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뾰루지 나는 게 좀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죠. 가장 문제점이어서, 그래서 이제 안 쓰기 시작했고, 안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안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코 재수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코 재수술 시점을 잡을 때 너무 딱딱한 구축코는 바로 수술을 못 하잖아요.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하거나 구형구축 예방약으로 알려져 있는 오프라빌로 사용하는 천식약을 사용하면 기다리는 기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예 효과가 없을 것 같지는 않으나, 부작용 대비 구형구축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득이 더 많았을 텐데 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구형구축 피막 전절제술을 한 경우서는 써요. 한 달 정도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형구축이 심하게 생기는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뭐라도 더 해서 다시 제재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좀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흔한 합병증이 특히 이 앞부분 맞아요. 여기에 네, 볼드레이즈 많이 나지 맞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확한 게 네. 브레이지어 닿는 부분에 뭔가 트러블이 나면 이거는 이제 새롭게 착용한 이 브라 왜냐면 이제 기존의 브라가 안 맞으니까 새로 사서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닿는 부분에 특징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요 앞부분에 뾰루지 많이 나시고 맞아요. 그래서 또 또 예민한- 색깔 모양이 또 달라요. 색깔이 맞아. 달라요. 색깔이 맞아. 달라요. 뾰루지의 색깔이 색깔도 다르다고? 달라. 색깔이 달라서 이거네. 약 약 때문에. 예민하신 환자분은 오셔서 선생님 요즘에 약간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분들도 미국 있고. FDA에서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게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이제 무드 체인지,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거나 기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한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네, 제가 너무 긴기간 환자분들을 괴롭히고 있나라는 생각이 아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든지 좀 흉터가 생기는 수술이면 특히나 이제 저는 트랜스 여성 성병 확정 수술도 하니까 결국 새로 만든 신질 주변에 이제 흉터 조직이 생겨서 딱딱하고 하면은 뭐 협착도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흉이 많이 생기는 수술이면은 일반적으로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그 싱귤레어 우리가 얘기한 거 말고도 다른 약도 쓰는 것들이 있죠? 트레닐레이트 제제로 돼 있는 리자벤이라는 약도 쓰고 아마 일본에서 만들어진 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복용법 좀 다르고요. 부작용이 조금 장애가 적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 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기반으로 하는 그 논문이 아콜레이트라고 하는 약과 싱글레라고 하는 약을 필두로 한 아콜레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 금지가 된 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부영구충 예방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쉬 오일 같은 경우는 원장님 저요? 경험이 이전에 썼다가 지금 안 써요. 두 개를 드시라고 하기 좀 두 가지 다 드시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메가3는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굳이 맞아요. 추가로 드시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드시고 이미 계신 드시고 분들이 계시고. 많다. 근데 또 최근에 뉴스에 오메가3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또 얘기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드시고 계셔가지고 굳이 이것까지 이제 드시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첫 수술했을 때는 비타민 E를 그리고 재수술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싱글레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무스 보형물을 쓰니까 또 이제 다들 수술 수준이 높아지니까 부영구축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줄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쓸 데가 없으니까. 사실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 약을 복용했을 때 얻는 득이 실보다 더 많다면 당연히 복용을 하는 게 맞겠죠. 재수술을 했을 때는 그 싱글레어 정을 먹었을 때 얻는 기대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원장님의 그런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형구축은 인공 보형물 주변으로 생기는 과도한 섬유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구형구축이 뭐 3단계, 4단계에 생기면은 수술로서 치료를 하지만 섬유화를 억제하는 약으로 좀 내과적으로 치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지금 쓰고 있는 약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과도한 섬유화, 세포 분열을 방지하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뭐 약한 정도의 항암 제제도 사실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먹는 약으로 나중에는 구형구축을 치료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도 그렇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외과 의사니까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흔하긴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라든가 우리가 또 기전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더 편한 방법으로 환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